안녕하세요. 황은영입니다. 이번 강의 기업 문화 탐구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문화 속 이야기들을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배움 속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 중 하나인 구글의 기업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기업 문화라는 단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 회사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지를 뜻해요. 제가 아는 한 외국인 친구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구글로 이직했는데요. 처음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회의에서 신입이 먼저 말하더라. 보통 회사는 조용히 듣기만 하는데 신입사원이 먼저 말하는 걸 보면서 여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런 차이가 어떻게 혁신을 만드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나는 어떤 문화 속에서 일하고 싶을까? 라는 질문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글은 어떤 회사인가? 여러분, 구글은 어떤 회사일까요? 많은 분들이 검색 엔진이라고 떠올리죠. 하지만 구글은 유튜브, 안드로이드, 지메일, 구글 맵스,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하루 동안 구글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마 길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또 심심해서 유튜브 동영상도 찾지 못하고 심심하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또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서류를 보낼 때, 또 회사를 찾아볼 때 정말 막막하겠죠? 심지어 여러분처럼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번역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공부 자료를 찾을 때도 다 막막하게 되겠죠. 저는 하루도 구글 없이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만큼 구글은 이미 현대인의 생활 속 기본 언어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즉, 구글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바꾼 회사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글은 기술 회사니까 혁신의 중심은 기술이겠지. 하지만 구글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혁신의 중심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에요. 제가 들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구글의 한 팀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정작 답을 낸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들의 대화였다고 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주고받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그걸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세상과 나누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구글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통해서 기술보다 더 큰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혁신의 진정한 중심은 바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계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글이 강조하는 첫 번째 밸류,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처럼 또 저처럼 바로 자유예요. 여러분은 자유롭고 싶죠?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는 예수님도 나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죄에서 자유롭게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은 자유예요.
경제적인 돈 부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마음껏 옮겨 다닐 수 있고 온 세계 마음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자유,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언제 어디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글은 첫 번째 가치가 바로 자유라고 해요. 구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어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든지 경력이 긴 사람이든지 짧은 사람이든지 또 사장님이든지 부하 직원이든지 상사이든지 또 신입사원이든지 직접 CEO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이 질문이 회사의 방향을 바꾼 적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는 신입이 회의에서 조용히 있지 않나요? 하지만 구글은 달라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구글을 오늘의 구글로 만든 원동력이 된 거예요. 자유 없는 창의성은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가치는 존중이에요. 두 번째, 구글에서는 존중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집책보다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요. 한 신입사원이 작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실제로 구글 전체 시스템에 반영된 적이 있어요. 보통 회사라면 너무 어리다, 경험이 없다라며 무시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구글은 달라요. 좋은 생각이면 누구의 것이든 존중한다는 철학이 있어요. 이런 문화가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서로를 더 신뢰하게 만들었어요. 존중의 힘은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나요? 그러면 친구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아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나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밥 달라고 눈빛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기도 하죠. 그것처럼 존중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주는 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구글의 핵심 가치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세 번째 가치는 협력이에요. 구글은 이렇게 말해요. 천재 한 명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구글 맵을 만들 때 여러 나라, 여러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했다고 해요. 서로 다른 배경이 모이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지요. 만약 한 나라 사람들만 만들었다면 세계적인 서비스가 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협력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동이 아니라 혁신을 키우는 불꽃과도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협력을 하나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협력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가족과 협력하지요? 가족과 협력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 연결된, 피로 연결된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피로 연결된 조직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하고 협동을 해요? 학교 친구들하고 협동해요. 그러면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은 또 누구하고 협동해요? 교수님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서 어떤 주제를 해결해요. 그러면 연구자가 될 거예요. 어쩌면 교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또 누구하고 협동해요? 협력해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협력하나요? 네.
사장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은 노동을 주지요. 네.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사장님을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협력하는 거예요. 협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협동해 봐요. 그러면 저하고도 함께 협동해 주세요. 협력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글 회사를 소개해 주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구글은 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한 적 있으세요? 보통은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려고 하죠. 하지만 구글은 달라요. 구글에서는 실패를 축하하기도 해요. 이번에 실패했네? 오, 실패 속에서 무엇을 배웠니?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실패 속에 새로운 배움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도전이 없다면 실패도 없고 실패가 없다면 혁신도 없어요. 구글 직원들은 두려움보다 도전을 먼저 선택해요. 이 태도가 창의성을 키우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한국에 와서 실망한 적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바로 밖에 나가서 달려보세요. 그러면 새 힘이 생길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실패했어요. 축하해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축하해요. 거기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또 구글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구글 글래스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바로 구글 글래스예요. 미래형 스마트 안경으로 큰 화제를 보았지만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핸드폰 대신 구글 글래스로 사람들에게 미래의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글래스가 될 거라고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구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글래스에서 얻은 실패의 교훈을 다른 기술에 적용했어요. 그 경험은 AR, VR, 웨어러블 발전의 중요한 씨앗이 되었어요. 실패한 프로젝트도 미래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와우! 여러분 실패 많이 하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저도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실패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시간을 건너간 징검다리 역할을 했네요. 또 구글에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구글 다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글 다음이란 구글에서는 구글리니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순히 회사 이름을 형용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구글다운 사람, 구글다운 태도를 의미해요. 열정, 겸손, 문제 해결 능력, 호기심이 모든 게 구글리니스에 담겨 있어요. 구글리하다는 건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하고 배우려는 마음,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진짜 구글리니스예요. 네,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네요. 구글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어떤 형용사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창조하는 것을 해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구글은 직원을 뽑을 때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이걸 물어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사람의 태도와 인성은 쉽게 바뀔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글은 능력보다도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 철학이 더 강한 팀워크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과 함께 일하자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리더들은 감사합니다. 지식을 나눈다고 해요. 구글의 리더는 단순히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 이거 해. 저거 갖고 와. 이거 닫아. 이거 꺼. 이렇게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멘토이자 스승이라고 해요. 리더가 성장하는 길은 팀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리더는 지식을 나누고 팀을 키우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생각해요. 이런 리더십 덕분에 구글은 회사이면서 동시에 학교와 같은 공간이 되었어요. 와, 여러분에게는 리더가 있나요? 그 리더는 여러분에게 지시를 하나요? 아니면 멘토이자 스승인가요? 자, 스승도 제자를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이 교실이고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체 활동에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학교는 바로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글에는 GEG 프로그램이 있어요. GEG 프로그램은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구글러스 투 구글러스라는 뜻이에요. 구글 직원들은 서로에게 기술을 가르쳐요. 요리나 그림 같은 생활 기술도 나누긴 하지요. 여러분 요리할 줄 아는 거 있으세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청소 잘해요? 이런 특별한 남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기술을 나누면서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지식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돌고 도는 시계처럼 더 깊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들보다 더 잘하나요?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GEG 철학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글은 또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나누는 문화 구글에서는 모든 직원이 동시에 선생님이자 학생이에요. 오늘 내가 가진 경험은 내일 누군가의 성장이 되고 내일 다른 사람의 지식은 나를 성장시켜요. 배움과 나눔이 연결될 때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힘이 돼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AI 툴을 활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영상 강의를 하려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컴퓨터도 또 녹음하는 것도 또 영상 편집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는 이런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AI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걸 저는 돈도 받지 않고 내가 배워서 또 전달해 주기도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서 친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네,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는 성과 중심의 문화가 있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성과는 반드시 목표를 했으면 이루어내는 거예요. 구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바로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봐요. 몇 시간 앉아 있었는가, 몇 시간 근무했는가가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닌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결과로 냈는가를 봐요. 구글 직원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죠.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결과와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구글은 자유로우면서도 강한 회사로 만드는 비밀을 바로 이 성과 중심의 문화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녔으면 졸업을 해야 되죠? 또 한국어 전공을 했으면 최소 토픽 6급은 있어야 되죠? 6급이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무엇을 만들어낼 것입니까? 네, 토픽을 좀 땄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토픽 2급이라면 3급을 따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4급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직원들은 자유롭게 일하는데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과를 또 책임을 봅니다. 끝까지 해냈는지 이런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구글을 자유로우면서도 강한 회사로 만드는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구글의 문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롭고 더 배우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구글에 없는 정보가 없죠? 구글에서 구글 회사 대표의 철학도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구글의 문화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구글의 매력적인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협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지식을 나누고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 이 모든 가치가 모여 구글은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회사를 탐구해 볼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이름, 챗GPT를 만든 오픈 AI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챗GPT 모두 깔아서 매일 쓰시죠? 네, 한국어 공부 함께 하시길 바래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AI를 개발한다는 독특한 철학을 가진 연구소예요. 자, 여기는 기업은 아니지만 연구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추가로 삼성에 대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도서관. 아주 먼 옛날도 아닌 바로 어제 같은 시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담긴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의 이름은 구글이었고 그곳에는 소피아라는 현명한 사서가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호기심 많은 탐험가 퀘이로가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퀘이로가 묻자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수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즉시 답을 찾아주었습니다. 퀘이로는 매일같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가장 빠른 동물은요? 가장 작은 별은요? 질문은 점점 더 복잡해졌지만 소피아는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찾아주었죠. 도서관은 퀘이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서관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책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길을 보여주는 지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마법, 심지어 퀘이로의 생각을 읽고 먼저 필요한 정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퀘이로는 이제 길을 잃을 염려도 언어가 통하지 않을 걱정도 없었습니다. 소피아 덕분에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었죠. 소피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퀘이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끔은 잘못된 정보가 퀘이로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죠. 소피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진실을 찾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퀘이로는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소피아는 대답 대신 퀘이로에게 새로운 도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퀘이로는 질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제공한 지식과 도구를 이용해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멋진 음악을 만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발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식의 소비자를 넘어 창조자가 된 것입니다. 거대한 도서관 구글과 현명한 사서 소피아, 그리고 호기심 많은 탐험가 퀘이로.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바다는 끝이 없고 우리의 탐험과 창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